이번 시간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물질들은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 철, 그리고 우라늄 등을 포함해서 90여 종이나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은요, 전남 신안군에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전남 신안군에서 유명한 건요, 바로 그렇죠, 소금이죠. 자, 이 소금은요, NaCl,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염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생명체는요, 주요 원소가 바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 저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외웠냐면은, 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원소 네 가지는 뭐냐면 바로 촌놈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뭐냐? 자, 탄소 C, 수소 H, 산소 O, 질소 N, 촌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방법으로 기억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또 독창적인 어떤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던 간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적은 양의 철과 칼슘, 아이오딘, 그리고 마그네슘 등도 생명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결핍이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라든지,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이 뭉치거나 쥐가 잘 난다거나 이러한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또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원소는 말이죠, 생명체를 구성하고 또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 이런 원소들은 어디로부터 얻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부터 얻습니다.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그러면 우리 키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사하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의 양을 각각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분들을 부피비가 되었던 질량비가 되었던 그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우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지각을 질량비로 그 구성 성분들 를 한번 비율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요, 뭔가가 46%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소와 알루미늄 등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그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을 부피비로 쫙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우와, 78%나 되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니까 산소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대기에서 78%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질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는요, 두 번째 나옵니다. 21%로 부피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으로 가볼게요. 해양의 여러 성분들을 질량비로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 이야, 85%가 되는 게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 성분들을 질량비로 한번 나눠봤는데, 뭐가 61%가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23%가 됩니다. 생명체에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키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각, 해양, 생명체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1등인 게 뭐예요? 산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기인 경우에는 질소가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각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 중에서 산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규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보게 되면은요, 자, 1등은 산소였고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탄소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화합을 해서 어떻게 다른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앞에서 그런 여러 성분들의 비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선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질소, 철 같은 경우는요, 별 내부의 핵 융합으로 생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초신성의 폭발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구에 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각의 구성 물질을 살펴볼게요. 자, 그 얘기 전에 우리가 광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광물이라는 거는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각을 이루게 되는 암석의 기본 단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물에 대한 단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뭐 석영, 감람석, 장석, 휘석, 흑운모, 각섬석들이 바로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들은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비율을 가지고 쫙 나열을 했을 때 산소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규소가 두 번째로 따라왔었죠. 자, 바로 이 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산염 광물이 뭐냐? 산소와 규소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는 거예요. 지각의 구성물질 중에서 1등, 2등,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속물질, 그 물질들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 바로 규산염 광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규산염 광물은요, 기본 구조가 가운데에 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규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4개의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이러한 기본 구조가 하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규산용 광물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이루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평면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결합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그 하나의 규산염 그 기본 구조 자체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어떤 규산염 기본 구조하고는 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광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람석입니다.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규산염 기본 구조들이요, 한 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휘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사슬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2개의 사슬을 이루고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각섬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규산염 기본 구조가 넓게 펼쳐진 판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는요, 바로 흑운모가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요, 이 구조와 그 구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광물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명체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탄소가 생명체 구성 물질의 주요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체에서 구성물질들 중에 비율로 우리가 앞에서 나열을 해봤었죠. 가장 많은 것이 산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게 바로 요 탄소예요. 자, 이 탄소를 좀 더 살펴보죠.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걸 보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이므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원자가 전자라는 것이 뭐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요,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다른 원자하고 화학 결합을 할 때에 그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최외곽의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원자가 전자가 4개다라는 얘기는 한 원자와 한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할 때에
그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최외곽의 전자 수가 4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화학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을 하느냐?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개가 있으니까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소 4개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수소 4개가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구조가 메테인 분자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CH4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화학식으로 보면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인 이러한 분자가 메테인 분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 중에서 탄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탄소가 다른 탄소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때에 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할 때에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삼중 결합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탄소는 뭐와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주로 수소, 산소, 질소, 황 등 여러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결합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된 것들을 바로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은 바로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요, 포도당의 구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요 탄소 화합물과 그다음에 탄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물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표현을 하면은 자, 왜 밥 먹어? 얘기하면 배고파서요. 살기 위해서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느냐 죽느냐 뭐 살기 위해서 밥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이유는 그렇죠. 탄소 화합물과 또는 탄소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저는 아침을 먹고요. 점심을 먹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탄소 화합물 다시 한번 더 가봅시다. 요 만화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여러 내용들이 이미 탄소 화합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막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죠. 자, 고기, 생선, 채소 등 대부분의 음식들이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물질들을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몸에 있는 지방 자체도 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요.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자,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드는 이 포도당도 탄소 화합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외부 병원체가 침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항체인 경우에도 탄소 화합물입니다. 왜?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를 담고 있는 그 부모를 담게 하는 유전 물질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또 깊게 유전 물질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유전 물질 뭐 DNA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바로 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도 탄소 화합물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미리 보기였습니다.